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요. 왕피천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날씨가 막더니만 지금 점심때 되니까 지금 하늘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새벽에 잠시 나갈 때는, 새벽 운동 나갈 때는 오늘 뭐 구름도 별로 없고 오늘 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특히 강릉, 삼척, 울진이 어제보다 이제 수온이 떨어졌어요. 강릉하고 울진은 한 3도 정도 떨어졌고요. 삼척 같은 경우는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냉수대가 온 것 같아요, 삼척은. 그러면 삼척, 동해, 망상해수욕장 이쪽이 좀 괜찮겠죠. 그래서 조금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날씨 기온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25도로 5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수온은 3도 떨어지고 기온은 5도 올라갔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안 보이죠. 물고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햇빛의 열 에너지가 민물에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시간 한 3, 4분 정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오늘은 레드라인 납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납줄이라 하면 이제 우리 줄을 매다는 그 줄을 얘기합니다. 맨 밑에 거름을 이제 올릴 때 맨 밑에 라인을 납줄이라고 합니다. 납추가 매달리는 그 줄을 납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추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걸 이제 유한압이라 하고요. 콩처럼 배를 갈라 놓은 거, 유한압에서 가운데 배를 갈라 가지고 공간을 오픈해 놓은 것을 비신압이라 합니다. 그리고 빨대납이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남미, 포르투갈, 이제 유럽 이런 쪽에서 빨대납 많이 씁니다. 빨대처럼 이렇게 쭉하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쪽에서 쓰는 비녀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링추가 있죠. 중앙아시아, 동남아 쪽에서 쓰는 링추. 이제 링추를 쓰는 것의 특징은 민물투막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옛날에 링추를 많이 썼는데요. 박정희 시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강릉투망의 김철진 사장님께서 박정희 밑에서 일을 하실 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제 민물투망을 금지시키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국에서는 링추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민물투망이 금지가 되어 있죠. 반면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서는 민물투망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데는 아직도 링추를 많이 사용합니다. 링추의 특징은 이제 돌이나 이런 걸 잘 다 넘어버리죠. 그래서 밑걸림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추는 네 종류로 대략적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이 추를 이제 매달려고 하면은 이제 납줄이 꼭 필요하죠. 납줄에 이제
추를 매달게 됩니다. 이제 비녀추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에 같은 일본, 한국, 중국 같은 이제 비녀추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비녀의 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한 1.6파이, 1.6mm, 16파이죠. 1.6파이죠. 1.6파이 그런 구멍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관통을 시키죠. 납주를 관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 거듭을 오리게 되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거는 이제 그 유화납이 달려서 수입이 되죠. 유화납이 달려가지고 혹은 비시납이 달려가지고 수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도 이제 비녀추가 있죠. 비녀추가 있고, 중국에도 크게 한 세 종류의 납추로 구분되어지겠습니다. 배형이 있고, 물고기형이 있고, 비녀형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납추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납줄은 이제 한국은 1.6mm 굵기로 비녀추 구멍을 통과해야 되니까 1.6mm 굵기의 낙하산 줄을 씁니다. 낙하산 줄을 쓰는데, 요즘은 그 낙하산 줄을 가는 낙하산 줄을 1.6mm 짜리 가는 낙하산 줄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비녀추의 구멍을, 귀 구멍을 한 2mm가 아니고 한 3mm 정도 굵게 만듭니다. 금형을 그렇게 떠가지고 3mm 짜리 납줄을, 헤드라인을 끼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금형을 떠가지고 비녀추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0.6mm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같이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은 그 비녀추 이제 귀 부분이 이제 코골림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 이제 코골림이, 그 비녀추의 코골림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코골림이 생겨도 복원력이 강해 가지고요, 와이어리스 때문에, 스테인리스 와이어 때문에 코골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납줄은 가늘수록 좋고요. 왜냐하면 침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가늘수록 좋고요. 그리고 납줄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납줄은 가늘수록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어를 넣는다 하면은 꼭 이제 와이어도 들어가지만은 또 납줄도 꼭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이어 한 개만 가지고는 미끄덩거려 가지고 고정적으로 부착을 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납줄을 두 줄로 쓰기도 합니다. 와이어, 스테인리스 와이어하고 낙하산 줄하고. 그럼 3mm 비녀추 귀 구멍은 뭐 다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납줄은 가늘수록 침강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굵을수록 침강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납줄을 굵은 거 쓰면은 그 추무게를 좀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무게를 늘리면 이제 무거워지니까, 추 자체가 무거워지니까 멀리 던지기 힘들죠. 멀리 던지기 힘들고, 자기 이제 체력 조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무게도 가볍게 하는 게 좋죠. 때로는 무거운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납줄의 굵기가 가늘면서 질긴 그런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 줄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줄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너무 과도한 그 부하로 인해 가지고 근골격계가 이제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어깨 축지도 아프고 엘보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손가락도 아프고 저리죠. 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저리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납줄은 이제 최대한 가는 걸 쓰고, 그리고 즐기는 걸 쓰고, 그렇게 납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가장 좋은 것이 낙하산 줄인데요. 그 외에 뭐 다른 줄도 많이 씁니다. 경침도 쓰기도 하고요. 경침도 쓰기도 하고, 또 뭐 와이어 쓰기도 하고, 낙하산 줄 쓰기도 하고, 뭐 세 가지를 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세 가지 다 이제 쓴 것도 이제 있고요. 와이어하고 낙하산 줄 두 개로 된 것도 있고, 낙하산 줄로만 된 것도 있고, 경심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다 있죠. 오늘은 납줄에 대한 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왕피천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치 한 마리하고 방어 한 마리하고 방어 잡았습니다. 울진군 건너면 엑스포원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모치 두 마리 잡아놨다고 합니다. 보이네요. 모치 두 마리 잡아놨고요. 물은 지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신통찮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떨어지네요. 야, 물이 여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쳐야 되겠죠. 뭐 얼핏 물고기 같은 거 한 마리 온 것 같아요. 야, 물고기 아니고 미역줄거리네. 칩니다. 절복도 없고요. 새벽에 나와서 이제 쳐봤는데 절복도 없고요. 학꽁치도 얼마 안 돼. 사이즈가 작아요. 중사요리 가끔 대사요리도 오는데 중사요리가 주로 오는 것 같아요. 해가 날라 하는 것 같습니다. 구름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투망이 안 될 때는 절복 잡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하여튼 지금부터 옷 갈아입고 한번 학꽁치 투망 들고, 여기 뭐 지나갔다. 이게 뭐지? 전어인가? 방어살인가? 하여튼 들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